네, 김유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두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인베스트 자문 인성희 꼬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간밤에 있었던 이슈부터 좀 짚고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월의 입이 또 뜨거웠습니다. 고금리 너무 오래 유지되는 게 경제에 안 좋다라고는 했는데 교수님 또 반대로 금리 인하 시기는 안 나왔잖아요. 네. 약간 알쏭달쏭한 듯한 발언들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밤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 네. 겉과 속이 좀 달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겉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얘기를 했죠. 파월이 금리 인하를 옵션에 두고 있다. 즉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9월 달에 금리 인하 하겠구나라는 것에 상당 부분 하이라이트가 모아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속에 있는 내용이 좀 중요해 네. 보였습니다. 한 3년 전일까요? 2021년 7월 달에 파월이 이런 얘기하죠. 인플레이션은 트랜지토리, 즉 일시적이다. 자, 그 이후에 상당 부분 파월 의장의 판단이 실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글로벌리 주식시장에서 큰 악재로 작용했는데 자, 2024년 7월 달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튼튼하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고용지표도 그렇고 미국의 선행지표들이 삐그덕거리고 있는데 과연 연준이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저는 내부적으로 좀 더 중요해 네.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의견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규 대표님은 간밤 상황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힘 없이 출발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지 오늘 오전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개장한 지 1시간이 좀 네. 넘었는데 우리나라 시장 크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금리 쪽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지금 패드워치상으로 7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금리 인하 쪽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선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가 이 연준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금리 인상을 했을 때에도 금리 인상 관련돼서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했고요. 이번에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연초부터 계속해서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제 9월에서야 결국 한 번 정도는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추이를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시장에서 어떤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이는지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께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6거래일, 5거래일, 6거래일 동안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 자체는 제가 판단했을 때 크게 밀릴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종목들 간에 그런 종목 쏠림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지 못했었던 종목군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상반기보다는 좀 쉬운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재규 대표의 오늘의 멘트는 저 희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더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인성희 고문께 여쭤볼게요. 저 수급을 좀 많이 보시잖아요. 하반기에 수급은 괜찮아질까요? 지금하고 별 달라질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지금 시장이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축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자동차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반도체가 그 종목들이 상승을 하느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놓고는 거꾸로 이제 안 오르잖아요. 몇 개 종목 외에는 거의 안 오른다. 반도체가 계속 좀 하향 트렌드예요. 관련주들이. 근데 과거에는 그런 관련주들이 오를 때 하이닉스, 삼성전자 또 안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데 현재로서는 그런 쪽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시장 전체는 지수가 안 빠지는데 매매하기는 상당히 재미가 없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 바닥을 찍은 것 같은데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지도 않고 이런 쪽에서 지수는 상당히 올라가 있는데 그렇게 매매할 만한 종목들은 많지 않다는 그런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장이 좋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거의 신고가 수준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 없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삼성전자나 2차 전지의 대장주로 할 수 있는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올라갈 거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계속 이런 상태가 좀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 모레 뭐 그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지 생산자 물가지수 얘기가 나오는데 전년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약간 좀 하향할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약간 좀 침체 쪽으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침체라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금리를 갖다가 인하를 해서 자금을 또 풀어야 되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현재 계속 얘기 나오다 이제 9월에 가서 9월에 한 반 정도, 한 50% 정도가 인하할지 인상할지 잘 모르겠는데 50%는 가능성이 있다는데 점점 올라가서 지금 거의 한 73%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9월이 그 정점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다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금리 인하가 9월에도 안 됐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주가는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 전부터. 근데 만약에 거꾸로 올라간다 그러면 주가는 다시 반등하니까 그걸 정점으로 해서 기존의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상당히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서 9월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좀 길죠. 지금 이제 7월 들어왔는데 한 2달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인내하면서 계속 이런 장세를 봐야 되지 않겠냐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두 분이 동일하게 해주셨던 이야기는 오늘장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라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시장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나는 고민이 왜 있는 걸까요? 두 분께 좀 투자 팁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규 대표님이 이렇게 전략을 남겨주셨는데요. 보시죠. 지수는 일단 견조한 편이다. 근데 쏠림이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이 쏠림이 있다 보니까 대표님, 네. 이 트렌디한 움직임에 탑승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정말 바빠요. 이게 전업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바쁘겠지만 좀 부업으로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 이거 매매 전략 짜기가 참 힘든 시즌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떤 팁이 저희한테 유효할까요? 일단 전업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공략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군들을 너무 빠르게 바꾸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종목이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되면서 거래량이 급감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부각되는 종목군들을 조금씩 옮겨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렇게 종목을 옮겨가면 그 종목군들이 이제 상방으로 좀 빠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좀 이제 보유를 하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 뭐 직장 생활이라든지 일상 생활을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많이 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면 사실 소외감도 많이 느끼겠지만 실제로 매매를 한다는 입장에선 따라붙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우리나라 시장이 3,000포인트 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크게 밀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순환매가 어느 정도 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때 좀 어려웠던 분들 같은 경우도 좀 여유를 가지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재규 대표의 얘기 들어보니까 전업 투자자는 좀 더 템포를 빨리 가져가자, 시장에 좀 수능적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투자자들은 네. 일일비하지 말자.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방송을 많이 하면서 네. 좀 죄송한 게 뭐냐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부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이제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아니라 추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도 시장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천천히 템포로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성이 고문의 전략 한마디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장이 좋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단기 차익 실현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 투자자들 하시는 분들 매매할 게 상당히 종목이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고 가는 종목 가고 쏠림 현상 있고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부담스럽긴 하죠. 근데 뭐 부담스러운 만큼 리턴이 많으니까 그런 쪽에서 몰리는 것 같고 경험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서 수익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거기에서 수익이 한번 난 사람들은 그 경험치 가지고
계속 그쪽에서 매매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수급이 쏠리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나. 왜냐하면 장에 지금 중심이 없고 중심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어떤 테마나 섹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계속 현재로서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종목을 사가지고 그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서 사서 차익이 났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오래 기다리지 말고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종목이 계속 가더라도 그러니까 긴 봉을 보면은 계속 양봉식으로 올라가는데 꼬리를 계속 달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움직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움직임 패턴을 이용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단기 매매를 하셔야지 그걸 계속 보고 있다 많이 올라간 거 올라가지만 결과적으로 막 꼭대기가 높으면 떨어질 확률도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이 바뀌면 그런 종목들은 먼저 우후죽순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장세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을 매매하시라는 거고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긴 해요. 근데 지금 저 같으면은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려면은 실적 좋은데 안 올라간 종목들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 진짜 그냥 우직히 사가지고 기다리면은 분명히 연말 가면 시세 납니다. 근데 그걸 지금 맨날 올라가는 종목 보다 보니까 내 건 안 올라가니까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매매를 좀 혼돈하시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진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좀 서브잡으로 그러니까 그냥 투자용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놓고 진짜 안 보는 게 맞겠다 싶고 그냥 데일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짜 따라가면서 차익 실현하는 게 적당하지 않나 그런 장에서 그런 시장에서 매매 패턴을 확고히 갖고 매매를 하셔야지 우후죽순으로 올라간 거 따라갔다 빠지니까 그냥 또 팔고 이럴 상황은 아니고 물리더라도 버티면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좋은데 안 올라간 종목 그럼 뭘지도 이쯤에서 좀 궁금해질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또 인성이 고문의 공략주가 공개될 예정이니까 여러분 그것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그럼 본격적으로 오전 1시간 사이에 좀 뜨거웠던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섹터와 종목들을 산다 안 산다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도 탄력 가장 좋은 쪽은 전선과 전력기기입니다. 일단 시장의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전선 전력기기가 그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AI, 디지털로의 전환, 여기에서 계속 이름이 언급됩니다. 자, 구리값 상승 기대감도 솔솔 불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분께 투자 의견 받아보죠. 들어주세요. 네. 두 분의 의견은 역시 사겠다라고 일치가 됐습니다. 자, 저희 월요일장에서 전선주 이재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었죠. 그때도 매수해라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적중률 100% 일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 화, 수 3거래일 연속 전선주가 오르고 있거든요. 여전히 매수한다라는 의견은 저희 하락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우려는 해야죠. 우려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끌어왔었던 기업이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근데 이 현대일렉트릭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모멘텀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런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손절가를 반드시 좀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 종목군들 오늘 같은 경우 또 LS 그룹주들이 오랜만에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배전반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다른 업체들보다 좀 강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변압기라든지 전선 쪽이 많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추후에 배전반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LS 일렉트릭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종목적으로 좀 더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효성중공업이란 기업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다른 기업들 관련되어 있는 업종군들 중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현재 시가총액이 3조가 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2026년도가 되면 5천억이 넘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3조인데 영업이익이 5조라고 한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따져봤을 때 제조업체 기준으로도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련돼서 변압기나 전력기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왔다. 그것은 맞습니다. 작년 저점부터 따져보자면 200%, 300%씩 올라간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그중에서 이제 좀 저평가가 됐거나 앞으로의 트렌드와 맞는 종목군들을 좀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배전반 쪽에서는 LS 일렉트릭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평가되어 있는 저평가라고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기업이 있다,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효성중공업 정도를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이게 지금 굉장히 큰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매수한 이후에 조금만 밀려도 이제 많이 꺾일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하지만 비중을 좀 많이 줄여서 공략을 해본다면 매수 이후에 생각보다 쉽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종목들, 뭐 저점대 있는 종목군들이나 내가 이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서 투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수하고 나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지금 달리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수익이 빨리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액이라도 이렇게 좀 달리고 있는 종목군들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규 대표의 말씀 들어보니까 포트폴리오에 꼭 소액이라도 조금이라도 담아두는 게 어떨 거냐라고 하시면서 효성중공업을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인성이꼼은 자, 실적은 좋은데 시세가 나지 않는 종목. 자, 그런 보배 같은 종목이 이 전력 전선 쪽에 있을까요? 전력 전선은 많이 올랐어요. 그쪽에는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뭐 빠진 종목이 없더라고요. 워낙 그쪽에 내용도 좋고 뭐 AI 관련해 가지고 전력 소비 그러고 또 뭐 해저 케이블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선, 전력, 저장 장치, 변압기 이런 쪽에 통으로 묶어가지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쪽에서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덜 오른 종목은 없고 다만 뭐 가온전선 같은 게 좀 덜 오른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 외에 뭐 재룡전기나 뭐 세명 일진 뭐 이런 거 다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찾기 쉽지 않아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HD 일렉트론이나 LS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보는데 그런 종목이 다 올랐고 실적도 좋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쪽에서는 어떤 그 주가의 시세는 그 실적만큼 상당히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주가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덜 올라간 종목을 좀 찾아보는 연구는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쪽에서는 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같은 거는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 해저 케이블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미국이 그 이제 해저 케이블 관련해 가지고 큰 공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LS 전선이 뭐 거의 1조를 투자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최대 규모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설한다는데 미국은 지금 미국에서 보고서 나온 거는 해저 케이블이 연평균 30%씩 성장을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그렇게나 크게 성장을 하나? 근데 아마 그런 쪽에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 것으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에 공급하는 회사들은 상당히 가능성을 봐야 된다. 그래서 LS 같은 거는 관련주들이 이제 LS 전선이 거의 지주회사급이에요. LS 전선은 시장 거래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매매가 좀 쉽지는 않은데 그런 쪽으로 탑으로 해가지고 LS 관련주들도 계속 봐야 되겠다. 워낙 뭐 시장 규모가 크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아무래도 실적과 더불어서 상승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선과 전력기기는 두 분 모두 앞으로도 성장의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시는 것 같았어요. 산다라는 의견 저희가 기억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ESS도 같은 맥락에서 점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AI, 디지털화, 전기차로의 전환, 이 시대가 아직 열리진 않았지만 앞으로 열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며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나오고요. 결국은 에너지와 연결이 됩니다. 이 저장 장치에 대한 매력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투자는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한번 팻말로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은 역시나 전선에 이어서 ESS도 매수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삼성 SDI가 미국 최대 전력 기업의 1조 원대 ESS 배터리 납품을 협의 중이다라는 이 소식도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대표님, 저희 이런 상황에서 혹시 탑픽 좀 관련주, 최대 수혜주 이런 걸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많이 붙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에서 ESS 쪽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잡혔다라는 부분들이 뭐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고 우리나라의 배터리 셀 3사 같은 경우도 ESS 쪽으로 이제 많이 공정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실제로 보니까 EV용 배터리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대한 모멘텀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체적으로 전기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받을 수가 있는데 ESS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도 에너지를 수급을 하는데 그게 간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옆에 붙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ESS 시장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전에 이제 종목에 대해서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좀 살펴보니까 SK 이터닉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SK D&D에서 이제 분사돼서 나온 기업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풍력, 연료 전지를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주가가 플러스 4% 정도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풍력 중심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전체 매출에서 약 40%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ESS 쪽에서 50% 정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ESS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K 이터닉스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보호예수가 언제 풀리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규모가 작은 기업 중에서는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 기업이 신성 ST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분기에만 2조 정도의 수주 잔고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ESS과 관련되어 있는 부스바라고 하는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ESS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규모가 있는 기업을 본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렸었던 규모가 있다라기보다는 규모가 둘 다 크진 않아요.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시총이 약 5천억 정도가 되고요. 신성 ST 같은 경우는 3천억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굉장히 작은 기업들은 아니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ESS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ESS와 관련돼서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왔었던 기업은 시가총액이 이제 2조에 육박하는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서진 시스템은 과거에 5G 장비주로 많이 엮여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5G 장비에서도 함체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서 ESS 쪽과 관련돼서 점유율이 높은 탑3 기업들을 전부 다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ESS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니까 요 관련주들 뭐 매수 추천은 아니고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보니까 ESS가 트렌드이긴 한데 상당히 이제 수주에 관련돼서 어느 기업에 얼마나 수주가 할당되느냐가 가장 이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인성익 고문한테 좀 여쭤볼게요. 인성익 고문은 제 기억으로는 2차 전지를 굉장히 좀 좋게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ESS 더불어서 같이 가는 테마로 좀 이해를 하시고 계신 건가요? 2차 전지를 되게 좋게 본다라기보다는 이제 거의 뭐 바닥을 찍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대장주를 비롯해가지고 그런 쪽에서 이제 뭔가 시장의 패턴이 좀 바뀔 때 아무래도 그런 쪽에 어떤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2차 전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2차 전지가 되게 좋다 이렇게 완전하게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고. 하여튼 거의 바닥을 찍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테슬라가 이제 거의 10일째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상당히 좋게 보는데 마찬가지의 반도체도 엔비디아도 이제 좀 이틀 좀 올랐는데 그렇게 시세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시장은 아직도 그런 쪽에서 약간 좀 우려를 하고 있다. 이게 뭐 누가 하나 시작을 해서 이제 수급이 몰려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먼저 동참할 그러니까 그 누적 물량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세력을 아직 형성을 하지 못했다라는 쪽에서 가능성은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는 쪽으로 좀 함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좀 2차 전지 그러니까 그 ESS 관련해 가지고는 진짜 상당히 뭐 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근데 관련 주가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차 그 ESS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선 변압기 뭐 여러 가지 관련해 가지고 연결되는 쪽이니까 그런 쪽에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좀 그 며칠 사이 좀 올라가긴 해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서진 시스템이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 뒤를 통해서 뭐 효성중공업이나 사막 콘덴서 같은 것도 올라가는데 실적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뭐 사막 콘덴서 같은 것도 올해 실적 좋게 나오거든요.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71억 나왔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 8% 올라갔고 올해 예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40% 가까이 올라가는 걸로 얘기 나와요. 당연히 작년 실적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저효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올라가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올해 계속 작년 말에 꼭지점을 찍고 그러니까 올해 4월에 고점 찍고 좀 내려가는데 그런 쪽에서 가능성을 좀 보자는 쪽에서 ESS 관련주들 빠르지는 않지만은 최근에 거래가 좀 늘고 네. 좀 붙고 있다는 쪽에서 한번 가능성을 열어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당장 적극적인 매매라기보다도 가능성을 열고 볼 수 있는 ESS. 그래도 결론은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일치가 됐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안 보면 섭섭한 오늘 좀 좋은 이슈를 가지고 있죠. 루마니아와의 공급 계약 소식도 있고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까지 더해지면서 어쩌면 원전보다 방산이 이번 주 매매하기 더 좋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조금은 더해지고 있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오늘은 긍정의 기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매도 괜찮겠다 일치가 됐는데요. 이재규 대표님, 근데 이게 숫자로 바로 찍히지는 또 않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실적에는 반영이 될 텐데. 그렇죠. 그래도 저희가 좋게 보는 건 수주가 쌓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어때요? 오늘 매매 들어가도 돼요? 오늘요?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 종가에는 이제 하나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윗꼬리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나 제 화면을 보여주시면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윗꼬리가 달린다라는 것은 고점대에서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5월 말에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달렸었거든요. 하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테마성이 강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고점대에서 윗꼬리가 달리면 우리가 주의할 필요도 있지만 그래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잡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기술적으로 너무 주가에 대해서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9일에서 11일까지 나토웨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더 붙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정도 잘 받았어요. 2개월, 3개월 정도 조정을 잘 받았고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수치적인 부분을 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토웨이에 참석하고 있는 국가들이 국가 중에서 국방 예산이 전체 GDP에서 2%가 넘어가는 국가가 과거에는 6개 국가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20개가 넘는 국가가 GDP에서 약 2% 이상이 국방 예산으로 잡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군비 경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수출을 시작을 하고 있고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붙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전 산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인성이꺼분한테도 좀 여쭤볼게요. 사실 한화그룹은 트럼프의 수혜주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나토웨이라는 것도 과거보다 좀 더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각 국가가 각계 전투로 스스로 방위비를 올려라라는 것에 이 K방산이 중심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시세가 너무 많이 분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안이 없잖아요. 다른 쪽으로 옮겨갈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고 진짜 트럼프 수혜주 맞아요. 트럼프가 뭐 니네 나라 알아서 지켜라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돈 더 내라는 건데 트럼프가 뭐 당선이 될지 그거는 뭐 더 두고 봐야 되겠지. 진짜 그거는 오리무중인 것 네. 같아요. 바이든이 중간에 나오고 다른 이제 후보가 올라올지 그것도 봐야 되는데 어차피 현재로서는 그런 쪽에 영향을 받고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루마니아에 1조 3천억 정도 지금 수출한다는데 이 회사가 1년 매출액이 11조 거의 10%를 한 번에 지금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해외 진출 9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K9 자주뿐만이 아니라 그 탄약 운반 차량까지 같이 이제 수출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항공 쪽이 준대 이런 그 지상 관련 종목들 지금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지금 계속 사요. 2월부터 지금 올랐는데 거의 외국인이 누적적으로 한 260만 주 매수를 했고 기관은 팔았다가 최근 들어서 한 달 사이에 매수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기관 외국인 사주기 때문에 왜 개인이 차익 매물 판다.
그러고 올라가니까 또 산다니까 수급이 계속 맞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부담스럽고 거래가 좀 많이 된 건 사실인데 대안이 없다면 또 갈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 분 모두 매수하겠다는 의견 일치됐고요.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제2의 알테오젠 찾기에 바쁜 제약바이오. 그런데 삼천당 제약이 내가 좀 바통을 이어가다 볼까라는 기세가 최근에 정말 강하게 나옵니다. 신고가 경신 22만 원 선도 넘어가고 있는데요. 따라가기 굉장히 부담이긴 한데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이라 이 종목을 점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팻말 한번 들어주실까요? 투자 의견 조심스럽게 고모님은 지금 중립의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대표님은 안 사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꽤나 좀 보수적인 상황인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네, 일단 저는 삼천당 제약을 아주 좋아합니다. 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최근 5거래일, 6거래일 동안 너무 많이 올라와서 여기서 조정 좀 받으면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천당 제약이 지금 비만 쪽으로도 많이 엮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경구용 비만 치료제 쪽으로 엮이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나 뭐 제형 변경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까지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MSCI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MSCI 편입 같은 경우는 제가 따져봤을 때 7월 17일에서 7월 31일 사이에 이 기업이 유동시가총액과 시가총액을 고려해가지고 편입이 될 겁니다. 근데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인 내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외국인이 이 삼천당 제약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 자체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추후에 MSCI에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오늘은 그동안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전 조금 조정을 받으면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오늘만 이렇게 안 산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안 사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고모님의 의견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O와 X 사이에서 갈등이 좀 있었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이 종목을 진짜 이걸 사서 먹고 따라 들어가서 이거 오를 것 같아요.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냥 떨어질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움직이는 거 계속 보더라도 그렇게 거래 터지고 하루 정도 잠깐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맞아요. 물릴 것 같지는 않다는 소리인데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건 맞아요. 이거 엄청 올랐죠. 실적 그렇게 뛰어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회사가 무슨 뭐 안과 치료제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병원까지 갖고 있는데 이렇게 올까 MSCI 편입 관련해 갖고도 이제 오버한 것 같고 뭐 비만 치료제가 여기만 하는 회사 아니잖아요. 지금 뭐 페트로 인벤티지랩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다 올랐어요. 안 올라온 건 한미약품만 안 올랐어요. 대장주거든요. 비만 관련해는 한미약품은 내분 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그거만 안 오른 것 같아서 그쪽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삼천단지와 단기 매매용으로도 적당한 가치 걱정은 돼요. 하지만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 시장이 안 변하는 한 수급은 계속 맞아떨어질 것 같다라는 쪽 그런 쪽에선 좀 애매모호하지만 이제 상승하는 쪽으로 보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인서인 고문이 참 삼천당 제약은 뭐 기보유자들은 우스갯소리로 뭐 천당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상당히 좀 애매한 구간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서인 고문이 오늘 강조했던 실적이 좋으면서 시세가 약간은 밀려 있는 그런 종목을 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략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나온 그 테마 중에서 ESS 저장 장치 네. 관련해서 포스코 DX를 한번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을 사서 바로 올라갔나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데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자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포스코 관련주들이 대부분 2차 전지에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바닥을 찍고 만약에 터널하는데 시간 좀 걸리겠죠. 그런 거와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되는데 일단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352억이 나왔는데 작년에 1,100억이었거든요. 영업이익이. 작년에도 한 70%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그보다 더 오르는데 시세는 계속적으로 지금 안 움직이고 있다고. 최근에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시세 안 오르는데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한 달 동안에 130만 주 매수해서 상대적으로 외국인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좀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 매물대 이제 진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썩은 매물대가 있어요. 4만 원대부터 매물 현재 좀 올라가면 매물대 나오는데 4만 2천 원까지 있는데 이걸 만약에 돌파되면 5만 원까지는 그냥 순식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매물 없이 그냥 급락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 저는 길게 목표가 5만 원 보고 호흡은 길게 바로 사서 승부난 쪽목은 네. 아니다라는 쪽에서 가져가시면은 제가 보기엔 좋은 승부 날 것 같습니다. 호흡을 좀 길게 보고 가자. 포스코 DX 이야기 주셨고요. 이재규 대표의 공략주도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힌트는 방산입니다. 네, 오늘 방산 흐름이 괜찮아가지고 네. 살펴보니까 이 코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에 들어가는 뭐 인베디드 컴퓨터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전체 매출에서 이제 LIG 넥선 쪽이 50%가 넘어가긴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과 전체적으로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뭐 구조적으로 이 코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계속 좀 올라오는데요. 25,000원 이하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2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대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전문가 한쪽은 방산, 한쪽은 ESS에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재규 대표와 인성희 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